예,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과 의사회 총무부회장 김유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어깨와 팔꿈치의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초음파 시험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0년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음파 영상의 발전과 주사제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숄더와 엘보 부위에 대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과 주사 치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해당 부위의 초음파 시험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음파를 이용한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숄더의 해부학적 개념들을 살펴보고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로테이터 커프 테어와 어디시브 캡슐라이티스의 진단과 주사 치료의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테랄 메디알 엘보 그리고 바이셉스의 인설션 사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사 치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의 약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테르가제라고 하는 주사제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하이알루로니데이지 제제인데요. 기존 동물 유래 제품과는 달리 인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합성한 제품으로 포텐시가 높고 부작용이 극히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이나 손상으로 인한 조직 간의 유착을 완화해주고 주사약제의 확산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골격계 통증의 주사 치료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시엠이라는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또한 기존 콜라겐 제제들처럼 동물 유래가 아닌 동종 진피를 이용하여 제조된 주사제로 콜라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리가먼트나 텐던 테어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압력으로 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사 시에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센텍스는 PDRN 제조로 워낙 널리 오랫동안 사용된 약제여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숄더 아나토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패솔로지가 발생하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입니다. 아시다시피 초음파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레이터 튜버러시티 부위에 전형적인 세부리 모양으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부착부 프락시말 쪽으로 아티큘라 카틸리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위쪽으로는 하이포 에코익한 서브 아크로미알 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더는 5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와 네 번째는 특징적으로 코라코 휴머럴 리가먼트로부터 온 것인데 특히 아래쪽의 딥5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터 케이블이라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치밀한 텐던 파이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보다 덜 균일한 파이버로 이루어진 세 번째 레이어가 있으며 맨 아래쪽 부분은 캡슐라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는 슈페리어 파셋에서 미들 파셋에 걸쳐 부착을 하게 되고 인프라스피나투스는 미들 파셋의 일부에서 수프라스피나투스를 덮는 형태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롱지튜디널하게 스캔을 했을 때 슈페리어 파셋에서는 전형적인 세부리 모양으로 부착하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을 볼 수 있고 라테랄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부착부의 모습이 점차 평평해지면서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위쪽,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두 텐던 파이버의 방향이 달라 에코제네서티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파샬 테어 등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좀 더 라테랄로 스캔을 하게 되면 부착부가 좀 더 평평해지면서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만이 관찰되기 때문에 부착부의 모양을 통해 어떠한 텐던의 패솔로지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은 수프라스피나투스와 서브스케퓰라리스 사이의 삼각형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이셉스 롱 헤드 텐던이 위치하고 아래쪽으로는 슈페리어 글레노 휴머랄 리가먼트, 위쪽으로는 코라코 휴머랄 리가먼트가 자리 잡고 있어서 글레노 휴머랄 조인트의 전방 안정성과 바이셉스 풀리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우선 슈페리어 글레노 휴메랄 리가먼트를 보면 바이셉스 롱 헤드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프락시말 쪽으로 진행을 할수록 바이셉스 롱 헤드의 아래쪽에서 앞쪽으로 위치가 점차 변하기 때문에 공을 던지는 동작 등에서 어깨의 전상방 탈구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브스케퓰라리스 쪽 그리고 수프라스피나투스 양쪽으로 익스텐전 되게 되며
어깨의 전방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보다 잘 보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쉽게 주사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스캐퓰라리스는 레서 튜버러시티에 인설션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락시말 쪽이 인설션 면적이 넓고 파열도 이 부분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디스탈 쪽에서 스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서 튜버러시티가 보이지 않는 A 위치에서도 이 텐디노스 슬립이 바이셉스 아래쪽으로 인설션을 하기 때문에 이 부위도 같이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스캐퓰라리스는 멀티펜네이트 머슬이기 때문에 엑시알로 보게 되면 4개 정도의 번들이 보이게 되는데 간혹 이 부분이 칼시픽 텐디나이티스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터 케이블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장력을 분산시키고 크레센트라고 불리는 부착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케이블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마치 현수교에서 한두 개의 작은 행올 로프가 끊어져도 메인 케이블이 잘 버텨주는 것처럼 이 부착부의 일부 텐던 파이버들이 파열이 있어도 로테이터 케이블 부위가 인택트하면 숄더 펑션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로테이터 케이블은 롱지튜디널하게 스캔했을 때 아티큘라 카틸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라코 휴머랄 리가먼트가 연장되어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네 번째 레이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레이어에 위치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어디에이시브 캡슐라이티스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인페리어 글레노 휴머랄 리가먼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 관절의 아랫부분에 안테리어 밴드와 포스테리어 밴드가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을 초음파로 스캔하면 어디에이시브 캡슐라이티스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시연에서 다시 보겠지만 안테리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코라코 브라키알리스를 랜드마크 삼아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밴드의 경우에는 트라이셉스 롱 헤드를 랜드마크로 삼아 그 위치에서 약간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테레스 메이저 아래쪽으로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밴드 모두 2mm 이하의 두께를 보이는 것이 정상 소견입니다. 이제 어깨 후면부인데요. 후면부에서는 쿼드리라테럴 스페이스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레스 마이너와 테레스 메이저 사이에 트라이셉스 롱 헤드가 끼워져 있는 구조인데요. A의 위치에서 프로브를 대면 휴메너스 넥을 따라 테레스 마이너 아래에 설컴플렉스 휴메럴 아터리와 엑실라리 너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어깨 후면부 통증의 경우 이 위치에서의 주사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 후면부의 스캔에서 빼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수프라스캐퓰라 나치와 스피노글레노이드 나치인데요. 이 두 구조물을 스캔하면서 머슬 이벨루에이션을 같이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머슬 아트로피나 에코제네서티의 변화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후면부에 잘 낫지 않는 통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스피노글레이드 나치와 인프라스피나투스의 아트로피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부위에 시스트 등이 있는 경우 초반에는 어디에이시브 캡슐라이티스와 증상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프라스피나투스와 테레스 마이너를 구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엑시알로 보았을 때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센트럴 텐던이 두드러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B의 위치에서 스캔을 했을 때 트라이셉스 롱 헤드 텐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근육이 테레스 마이너입니다. 지금까지 숄더 아나토미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로테이터 커프 테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샬 테어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아티큘라 사이드, 버살 사이드, 그리고 인트라 서브스텐셜 테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티컬 존이 아닌 풋프린트에 발생하는 파샬 테어의 경우도 그 위치에 따라 비슷하게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요. 보통 예후가 좋지가 않고 프리시크니스 테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기보다는 MRI 등을 조기에 확인해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샬 시크니스 테어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크니스의 4분의 1,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레이드 1, 2, 3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테어가 아티큘라 사이드에서 버살 사이드까지 익스텐전 되어 있으면 풀 시크니스 테어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 풀 시크니스 테어가 텐던 일부에 발생을 하면 인컴플리트, 전체에 발생하면 인컴플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로테이터 커프 테어의 초음파 소견은 콜티칼 이레귤러티 그리고 텐던의 벌살 사이드가 플래트닝 되거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델토이드 허니에이션 등이 있습니다. 풀 시크니스 테어의 경우에는 알티큘라 카틸라지를 따라 하이퍼 에코익한 라인이 보이는 카틸라지 인터페이스 사인을 보이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델토이드 바로 아래 그레이터 튜베로시티가 바로 보이는 네이크드 튜베로시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벌사 인젝션은 텐던 위쪽에 하이포에코익한 벌살 스페이스에 바늘을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약간 이렇게 눕혀서 이 벌살 스페이스와 평행하게 주사를 좀 하는 경우가 많고, 주사를 했을 경우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불룩 올라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재들이 잘 퍼지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고 PDRN과 테르가제 그리고 리도케인을 믹스해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트라 텐던에 주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 보셨다시피 파샬 테어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버살 사이드나 아티큘라 사이드는 사실 약제를 줘도 그곳에 잘 오래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 서브스텐셜 그런 타입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레이드 1, 2 정도의 파샬 테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시엠이라는 콜라겐 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눕혀서 주사를 하기보다는 인저리를 최소한 주기 위해서 보통 세워서 초음파를 보면서 병변에 직접 주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0.5cc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입을 하면 그렇게 페인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를 보시면은 그 텐던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약간 그레이터 튜버러시티 넘어서까지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벌사이티스가 오래되어서 시노비아 시크닝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구분점은 그레이터 튜버러시티 너머까지 익스텐전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아니고 벌사의 시노비아 시크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크니스 테어가 있었고 그 위에 광범위하게 벌사의 시노비아 시크닝이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예, 어디에이시브 캡슐라이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상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는데요.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에서 도플러를 켰을 때 하이퍼레미아가 보인다거나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와 인페리어 글레노 휴메랄 리가먼트가 각각 3mm, 4mm 이상 두꺼워졌거나 하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라코 휴머럴 리가먼트는 바이셉스를 덮고 있는 트랜스버스 리가먼트까지 익스텐전 되게 되는데요. 코라코 휴머럴 리가먼트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 엑시알비에서 바이셉스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슈도 더블 사인이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우선 대표적으로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PDRN, 테르가제, 리도케인 등을 믹스해서 15cc 이상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포스테리어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초음파로 포스테리어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를 확인하고 관절면을 따라서 주사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테리어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을 통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23게이지 정도의 가는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코라코 휴머랄 리가먼트와 바이셉스 사이에 바늘 끝을 위치시키고 주사 약제가 부드럽게 들어가는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후면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 엑실라리 너브 릴리즈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리도카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캔 화면을 잡고 이 방향을 따라서 아터리에 주의하면서 주사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라코 휴머럴 리가먼트에도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보다 잘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세를 취하시고 이런 화면을 잡으신 다음에 인플레인으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주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환자분 치료하실 때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환자분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 숄더 조인트의 후 상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경우에는 뒤쪽을 통해서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전상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을 통한 인트라아티큘라나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의 인젝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에이비덕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전 하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통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페리어 글레논 휴메랄 리가먼트의 안테리어 밴드 쪽으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께서 포워드 플렉션이나 에이비덕션과 인터널 로테이션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후 하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통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엑실라리 너브 릴리즈나 인페리어 글레논 휴메랄 리가먼트의 포스테리어 밴드는 사실 잘 주사 치료를 잘 시행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라테랄 엘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